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란 기대감에 재건주는 상승했고 방산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재건 수요는 늘어나고 무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종목 간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양국 정상이 수요일 내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선 방산주의 고평가 부담도 낙폭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주의 주가 수익 비율이 모두 20배에서 60배 정도로 글로벌 방산 대장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히는 SY스틸과 전진건설로봇은 각각 22.38%와 5.69% 상승했고 LIG 넥스원은 14.93%,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47%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에 수요 증대 기대감이 높아지자 엔터주와 화장품주를 포함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호재에 한알령 완화 모멘텀이 다가오며 관련주가 연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선 YG플러스와 하이브 등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알령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본격 성장 모멘텀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발표 이후로 K뷰티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국내에서 카지노를 즐기는 VIP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늘어나며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기존 한알령과 밀접했던 종목 이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YG플러스와 APR이 주가가 각각 6.39%와 4.78% 상승했고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의 주가도 11%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406억 원, 영업이익은 55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2%와 81.7%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적 호조는 피부 재생 주사젤 리쥬란이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 리쥬란은 850억 원가량의 2분기 매출을 올리며 전체 매출의 60.4%를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선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매출이 확대된 가운데 원가율이 안정화되며 수익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인적 분할 초래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시가총액 상승에 따른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파마리서치의 주가는 9.21% 상승한 66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밝히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가 되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하며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보통주 기준 한 주당 4,000원, 우선주는 한 주당 5,950원으로 공개 매수 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공개 매수를 완료하면 코오롱은 오는 12월 17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주에게 코오롱의 주식을 주게 되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가 됩니다. 코오롱 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식 교환 결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사업 구조 재편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가는 19.4% 상승한 3,970원에 우선주는 25% 넘게 오른 5,940원까지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했죠.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상방이 제한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래도 장중에 3,227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내기는 했지만 이내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부하권에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낙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3,21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면서 812포인트 고점을 터치해냈고요. 이내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는데 2시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 상승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8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계속 취해 왔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이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우선 외국인 팔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5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도 오늘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1,30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담아내면서 1,800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은 450억 원 담아냈고요. 기관은 620억 원 이상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97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두 인물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 이 두 인물이 만나게 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나서 푸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계속 사이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위트코프 특사가 지난 러시아에 방문을 하면서 이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했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진전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다음 주쯤이면 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어제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쯤 수일 내에 며칠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각자 짜던 시나리오는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자 회담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을 좀 보면 미국에서는 3자 회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나는 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양자 회담에 집중할 걸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위트코프 특사가 이 3자 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일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두 국가가 투트랙으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와 제재를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한편 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하고 있는 인도에 추가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50%의 관세를 인도는 적용받게 될 예정이고요. 또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리트랑 5년 내에 교역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고요. 또 이 주요 군사 및 정보 파트너기도 합니다. 앞서 미국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러시아산 제품을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 러시아의 제재, 수출 통제를 우회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던 건데요.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취해가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늘 이 휴전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주들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SY스틸텍은 2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진건설로봇도 5%대 강세, HD현대건설기계도 강했습니다. 4.5%대, 대동기어와 현대에버다임도 3% 안팎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훈풍이 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카지노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카지노주들 훈풍이 불었는데요. 우선 앞서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죠. 이 기간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가 또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분기 최고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33%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호실적을 어떤 것들이 견인했냐라고 보니까 중국의 VIP 고객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이 성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카지노의 원래 주요 국가죠. 마카오와 또 라스베이거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마카오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우려감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확실성이 산업을 침체로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확인하신 대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관광객이 실제로 입국이 허용이 된다면은 한국의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실제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카지노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카지노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카지노주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11%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GKL은 2.4%대, 서부 TND도 1.7%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롯데관광개발 강부학권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로 이어졌는데요. 네, 오늘 마켓업에서 짚어본 이 카지노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앞으로 어떻게 전략 챙겨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오늘 마켓업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마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상방이 제한된 느낌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급하게 공략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시장 분석해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죠. 오늘 그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시장 대비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그렇게 깊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 모멘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9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가 있으나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국내 증시 단기간의 조정 장세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기여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타점에서 공략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듯이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직전에 공략하게 됐을 때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큰 상승 흐름을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을 함께 지수를 보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같은 종목들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수익권대를 크게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제가 조금 뒤에 차트 설명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 와중에 기회들 찾아봐야겠죠.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러 정상회담 임박 속 재건 협력 기대감 고조.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또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 많이 주목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그리고 작년 말부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건 관련주를 공략할 때에는 막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업종,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많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포인트가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시기고요. 시장에서 조금 잠잠해져서 소외를 받았을 때 공략하는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푸틴과 트럼프 거기다가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3자 회담까지도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돼요. 당장 다음 주에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에 있다 하더라도 이 관련주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 차례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총 4,850억 한화로 약 650조 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의 이제 금액이 있어야 재건 관련해서 꾸준하게 좀 더 이 사업들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매년 500억 달러 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자재 중장비, 거기다가 전력통신 인프라, 폐기물 처리, 거기다 에너지 분야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사업을 착수할 시점은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라고 보았을 때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부각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항상 기대감으로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책과 공약의 실집행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종식되는 걸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이 정책과 공약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규모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구체적인 발주입니다. 이 입찰 공고 물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수주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진정한 재건 관련 수혜주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에 한 번씩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찐으로 정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과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가셔야 향후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대동기어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 종목 포인트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네,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대동기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도 붙으면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우리 HD현대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릴 때 정말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HD현대 건설 기계가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현지 정부에 이제 방문을 해서 굴착기를 기증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HD현대 건설 기계와 HD현대 인프라코의 합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년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탑 10 안까지 진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설 자재, 특히 이렇게 건설업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대동기어의 경우에는 이 대동기어는 이 모회사인 대동이죠. 우크라이나 현지 정부와 300억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재건 관련 종목으로서 부각받았던 종목이죠. 특히 이 대동기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제 AI와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 스마트 트랙터를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대동기어의 경우에는 방산 쪽과도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기술 기업인 에이블맥스와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방산 쪽까지 진출을 했는데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 실현이 강하게 나왔죠. 고평가 논란이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더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대동기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들을 비껴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D현대 건설 기계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좀 가벼운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대동기어를 주목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대동기어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나는 대형주를 조금 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건설기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좀 가볍게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동기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 종목은 HD현대 건설기계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 이 종목이 HD현대 인프라코어랑 합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합병한 이후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져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이제 엔진 기술과 배터리 수도 그리고 R&D 역량과 HD 현대 건설 기계의
완성차 플랫폼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통합 플랫폼 솔루션으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목들보다 실질적으로 수주를 딱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D현대 건설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기어의 경우는 오늘 음봉으로 지금 음봉까지 상승폭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HD현대 건설 기계의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내 성공을 했죠. 그러면 제가 앞서서 우리 우크라이나 건설, 그러니까 재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과열됐을 때 공략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 다음 주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3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기대감을 부각받았을 때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충분히 조금 긴 텀을 가지고 공략해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91,500원 라인대에 왔을 때 과거에 2025년도 2월과 2025년도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초 이 라인대의 저항 라인대가 91,500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에 왔을 때 과거에도 2025년도 8월 4일이죠. 이 때에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1,500원 라인대를 종가상으로 지켜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91,500원 라인대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견조로운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이 HD현대 건설기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HD현대 건설기계 꼽아주셨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91,500원 선 지지 확인 후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주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다음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몰려온다. 카지노주 성장 청신호. 네,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도 훈풍 불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또 앞서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됐죠.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유입이 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카지노 특히 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점차 개선이 되면서 이제 무비자 입국까지도 발표가 났었죠.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앞으로의 이 카지노 관련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현재에는 실적이 지금도 좋아요. 하지만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쌓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시세를 강하게 받은 종목들은 한 차례 눌렸을 때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아직 시세를 받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분할로서 공략을 해 나가신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함께 점차 외형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세 함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차례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실적 관련 기반에서 꾸준하게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형적인 성장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어떤 포인트 좀 짚어야 될까요? 네, 우선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매출이 너무 좋죠. 실적이 너무 좋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및 동남아의 수요 관광객에 의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중국 황금 연휴 시즌이 또 겹치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꾸준하게 좀 더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벌써 2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 거기다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비자 입국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는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흐름 기대하면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드로백이죠. 카지노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호텔 객실과 카지노가 결합한 복합 리조트가 또 완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25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에서 220%까지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오늘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저는 롯데 관광개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역시나 여러분께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 짚어주셨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이 추후에 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이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롯데 관광개발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과열이 됐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이 되고 나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대응이 빠르다, 정말 칼 대응이 가능하다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유효하겠지만 조금 더 천천하게 우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고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7월 14일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 4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최근에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8,950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점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은 끊이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파라다이스가 고가를 뚫어놓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 관광개발 마찬가지로 그 뒤를 잇는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롯데 관광개발도 파라다이스와 마찬가지로 좀 더 후속주로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해서 후속주로 롯데 관광개발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시장 빠르게 순환매 돌고 있는 가운데 혼자 대응하기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띕니다. 이 노란색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공략주들 또 애프터픽에서 꼽아주신 종목들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용철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용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 조정장을 피하고 바닥권에서 공략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시장 단기간에 상승했을 때 공략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 이제는 상승 모멘텀 혹은 이제 글로벌 주요 이슈가 9월 달 혹은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 장세를 동반하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급하게 공략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장이 상승 흐름이 0.92%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 당시에는 굳이 공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더 싸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고 오늘 0.79% 이상 하락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락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어질 수가 있냐. 3,130선에서 3,140선 말씀을 드렸죠. 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입니다. 이 검정색 추세선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내가 차익 실현 이후에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기회를 줬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신다면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좀 더 수익권들이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8월 중순에서 8월 말부터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제가 추측을 하건데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는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는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9월에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에는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우리가 저점에서만 공략한다면 지금 시장 굉장히 쉬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저점이 올 때마다 공략할 수 있는 기법, 우리가 등대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등대 기법 실전 적용하는 것들 바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의 등대 기법 중에서 두 번째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수렴 돌파는 정말 여러 가지 패턴의 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패턴에서 돌파를 어떻게 하냐 혹은 돌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렴 돌파 패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돌파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분류들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날 생방송 12시에서 1시에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딱 한 종목 공략을 하죠.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익 IPS였습니다. 이 원익 IPS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앞서서 수렴 이후에 돌파하기 직전에 공략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과거에 중요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27,100원 라인대였습니다. 이 27,1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고 이 저항 라인대를 자 7월 초에 강하게 돌파했죠. 등대 캔들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저항 라인대, 검정색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이후에 눌렸을 때에도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27,100원 라인대였습니다. 그래서 27,1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삼각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이 됐죠. 이 수렴의 끝자락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돌파하진 않았더라도 추후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이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음봉 캔들이 확대가 되고 이 MACD 선과 시그널선, 특히 MACD 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이 점진적으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렴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순간 다시 한번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전환됐을 때에는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이건 MACD의 좀 응용 버전이긴 한데 이건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돌파하지도 않았었는데도 함께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수렴 끝자락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상승 모멘텀, 상승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이 수렴 끝자락 이후에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종목들, 재료가 이미 노출돼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수렴 이후에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하락 삼각 패턴의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반대로 이 확률을 뚫고 상승했을 때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락 삼각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7월 25일 날 생방송 공략주로 원익 IPS를 공략하고 나서 딱 이거래일 보시면 이거래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자, 7월 25일이 금요일이었고요. 7월 28일이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 공략하고 나서 바로 월요일 날 장중 15.66%, 하루 만에 15% 넘게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반 익절 이후에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2차 목표가 35,000원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28,000원 이탈 시에는 남은 비중 전략 익절 처리 유효합니다. 이렇게 M밴드 방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코멘트를 드렸죠. 코멘트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28일 이후에 29일 딱 3거래일 만에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28.64% 하루 만에 15.66% 상승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 거래일에 28.64%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딱 3거래일 만에 28%까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 당시에 7월 28일 날 3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추가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3차 목표가, 추가적인 남은 최종 비중 25%에 대한 최종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 드린 결과 오늘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33.33%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규로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저점 이미 이 수렴 이후에 고가를 돌파했죠. 그때 제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상승 쪽으로 돌파했을 때는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 이후 눌렸을 때 첫 번째 조정 파동의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이 저점 파동까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 나가신다면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리고 그 타이밍은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렴 돌파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월 21일 날 생방송 공략 종목인 하나 엔진입니다. 이때는 등대 종목,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자, 공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수렴 이후에 돌파하지도 않았는데 공략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는 돌파를 확인하고 공략을 했죠. 장중에 7% 이상, 약 9%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과열됐을 때 공략을 하지 않고 과열되기 전에 공략 유효합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장중 9%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략 유효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 대칭 삼각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을 때에도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이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거래량도 전 거래일에 500% 가까운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한 상승 흐름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이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상승 캔들로 전환을 했고요. MACD선과 시그널선이 얼마 전에 바로 이 거래일 전에 골든 크로스에 성공을 하면서 이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서 좀 더 빠르게 공략도 유효합니다. 말씀드린 결과 자 7월 21일부터 7월 25일 딱 얼마 안 돼서 29%라는 상승률은 빠르게 만나봤죠. 딱 이때 공략을 하고 나서 5거래일 만에 29%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고요. 자 남은 비중은 1차 목표가 초과 달성으로 현재가에서 절반 매도 유효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남은 비중은 수익권대에서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공략할 수 있는 분들의 타점까지도 제시해 드렸었죠. 그 결과 44.28%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자 공략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종목을 1차 목표가의 전량 정리를 해야 될지 2차, 3차까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타점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흐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 마찬가지로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NF죠. LNF의 경우에는 7월 17일 날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자, 공략했을 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도 수렴 돌파하기 전에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다른 패턴입니다. 이 종목은 저항 라인대가 일정하죠. 이 초록색 선 저항 라인대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승 추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삼각 패턴의 저가에서 공략을 해드렸죠. 자,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아직까지 돌파하진 않았지만 바닥을 확인해 줬을 때 상승 장악형을 통해서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거래량만 붙게 됐을 때에는 전고점 돌파하는 강한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LNF 바로 다음 날 공략하고 바로 다음 날 16.94%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께 18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반 매도 유효하고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자, 오늘까지 40.36%라는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의 흐름은 간단하게 보면 볼린저 밴드의 확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이때 공략하고 바로 다음 날 슈팅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확장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하는데 수축 이후에 확장을 했을 때 이 추세가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LNF의 경우죠.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중심선까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마찬가지로 남은 비중은 홀딩 유효하고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이 구간입니다. 앞서서 상승 파동이 이어졌고 첫 번째 중요 지지 라인대를 동시에 지지받는 이 구간 정확한 타점은 함께한 무료 교육방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략 참고해 보셔서 향후 대응 방향성 함께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부터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수익 30% 또 40%까지 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나는 참 혼자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부방 통해서 가능한데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용철 파트너의 공략주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자, DDR5의 수요가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죠. 자, 내년 이제 반도체 기판과 MLB입니다. 다층 기판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까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우리가 수렴 패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상승 삼각 패턴, 하락 삼각 패턴, 그다음에 대칭 삼각 패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바로 하락 삼각 패턴입니다. 하락 삼각 패턴에서 일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으나 상방으로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수급표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렴 이후에 고가를 오늘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진적인 상승 랠리, 이 종목 특성상 당일에 20%, 30% 슈팅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랠리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스토캐스틱 보시면 스토캐스틱의 K선과 D선이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점진적인 상승 랠리를 통해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진다면 추세적인 상승 랠리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추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23,2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4,750원, 손절가는 21,0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등대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이 등대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왔냐? 바로 경영권 분쟁에 따른 수혜를 가장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의회를 통과하게 됐을 때에는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 순간에 말씀을 드리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서도 단번에 캐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오늘 조금 이따 5시 넘어서 무료 교육방 안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 본의회 통과 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2월에 기업 가치 재고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공시를 통해서 소액 주주의 표심까지,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등대 기법 중에서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한 기업 종목입니다. 보시면 고가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한동안 계속해서 쉬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하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했는데 돌파했을 때에도 적산병 캔들을 통해서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을 때 상단선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적산병 등 강한 상승 흐름으로 동반을 해야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 전환, 거기다가 경영권 분쟁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는 12만 2천 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13만 6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함께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 종목 전략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등대 종목 만나봤습니다. 공략주는 대덕전자 23,200원 이하에서 접근해봐라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등대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 방송 5시 이후에 또 우리 이용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는 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한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부방에서 가능한데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은 향방이 갈린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대 오늘 조정 받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3%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5% 넘는 급락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88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방향이 좀 다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7%대 하락세, 반면에 에코프로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펩트로는 2.9%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파마리서치가 실적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8%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7.4%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도 여러분과 6시까지 함께합니다. 2부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저희와 고민 나누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가능하고요. 나는 전화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고요. 조금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인 서동구 의원님과 함께 돌아올 거고요.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8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스탠다드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했다. 두산, 효성중공업, LIG넥스원이 새로 편입되고 CJ제일제당, LG이노텍, SKC가 제외됐다. 지수 리밸런싱은 26일 장마감 후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화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외에도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를 회피하던 자산운용사와 투자관리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명 직후 비트코인은 2.10% 오른 11만 7,595달러를 기록하며 이달 들어 처음 11만 7,000달러 선을 웃돌았다. 이더리움은 5.67% 오른 3,904달러, 리플은 9.56% 오른 3.29달러에 거래됐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 확대에 따른 주요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배치, AI의 역할, 우주 응용 원전 기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수요, 신흥국 원전 개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은 원전을 핵심 청정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 불가리아 원전 설계 계약 등을 따내며 원전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위축됐던 세계 원전 수요는 에너지 안보 우려와 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로 반등 중이며 유럽 각국도 앞다투어 새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오픈AI가 최신 AI 모델 GPT-5를 7일 공개했다. GPT-4와 추론 모델 O3를 통합했다. GPT-5는 일반 대화형 모델과 고급 추론 모델을 통합한 첫 사례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모델 종류를 구분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모델에서 최적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오픈AI는 이번 통합이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GPT-5는 수학, 과학, 코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도 크게 줄었다. 대화 흐름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글쓰기, 창작, 소프트웨어 개발, 응답 속도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사전 시연에서는 GPT-5가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 웹사이트를 실시간 구축하고 교육용 게임 추가 요청도 즉시 반영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GPT-5는 무료 이용자에게도 제공되며 플러스 프로 이용자는 더 높은 사용량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서동구 이데일리TV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피 중심으로 담아냈던 외국인도 오늘은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방이 좀 막혀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 밀리면 저가 매수, 올라가면 두들겨 맞는 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이 섹터라든가 종목별로 소위 각계약진의 모습들 그러한 흐름들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또 다른 테마들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다음 주에 진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 속에서 러우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가고 네. 뭔가 좀 평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방산 관련주들은 급락으로 돌변하고 또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그동안 부침해서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에 이제 또 기대감을 가지면서 8월 25일 날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 속에서 남북 문제,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회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또 하나의 평화 테마로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또 IT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희비가 엇갈리고요. 네. 또 IT 소부장 쪽들도 종목마다 부침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조선주들도 일부 기자재 쪽들은 반등하는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쪽들도 서로 엇갈리고 완전히 각자 도생의 그런 어떠한 흐름들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도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현금 한 뭐 20-30% 정도, 좀 보수적인 분들은 5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급락을 이용하거나 조정이 나올 때는 그러한 섹터나 종목들을 일부 분할 매수, 그리고 또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되면 일정하게 이익 실현해 나가는 참 말은 쉬운데 네. 그게 사람들이 이 엔터키를 누른다는 게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누르겠다라는 마음, 또 밀리면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더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역발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러한 구간, 계속 기간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다음 달 쿼드러플 위칭데이 9월 18일 FOMC 회의 전까지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전략을 챙겨주셨던 게 이제 빠지면은 사고 오르면 팔아라였는데 어제도 안 그래도 또 삼성전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고민이 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전화 통해서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셔야 오늘 중에 방송 중에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종목 상담 시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전화로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통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아이언디바이스 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00원 10%. 10%일까요? 예, 예. 네, 아이언 디바이스 3,800원에 10%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매수가보다는 지금 종가가 아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특히나 고민이 되실까요, 시청자님? 아이고, 뭐 낮은 줄 알고 샀더니 네. 사고 나서 계속 내려와서 아직 그 반등을 못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반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제쯤 올라갈 건가 싶었어요. 네, 같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이언 디바이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이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듣더니 이거 종목 매수 추천을 하더라고. 어디 한번 방송에서? 사보자고 해가지고 사고 보니까는 네. 그게 뭐 상장된 지 그리 오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24년 9월에 상장이 된 거예요. 네. 작년 9월에. 아, 그래서 그래 근데 조금 작년- 잘못 샀다 싶었어요. 그럼 빨리 팔아야죠, 뭐.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네. 막 급등할 때 이거 사신 겁니까? 그럼 6월 달에? 6월 달인가 하여튼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래요. 예. 네. 이게 자본금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0억도 안 돼요. 449억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실적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아무리 뭐 저가 중소형 IT 소부장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안 사야 될 종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보세요, 이게. 2021년 영업이익 5억 흑자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 전환되고 나서 지금 작년까지 계속 적자예요. 분기 지금 1분기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을 제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갈 것 같으니까 뭐 얼마에 매도하시고 얼마에 뭐 매수하시죠라고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내일이든 뭐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면은 손실 최소화시키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도하시는 걸 좀 추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문자로 또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76님이고요. LG 디스플레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15,09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77% 비중이 꽤나 크신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번 주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진단을 한번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뭐 조금 부정적인 뷰를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추세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한번 우리가 주봉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 추세에서 중요한 라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도 개선시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이 10,000원을 중심으로 11,000원이 이제 지지가 돼주느냐가 요 다음 자리 13,500원, 14,000원을 향해서 가는 그 중요한 징검다리다. 교두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주가가 이 7,000원대에서 10,000원 선까지 올라오고 거래도 급증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작년이죠. 요때입니다. 이때. 6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요 11,000원을 저점 10,000원에서 바로 13,000원대까지 올라온 요 시점인데 이제 여기가 또 엄청난 매물대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지를 잘 받아주면 이 물량을 한번 소화하면서 가겠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요 13,000원이라든가 13,000원 이상 되면은 일단은 최소 50%라도 매도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랠리가 이루어진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쉬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0원 근처 가면 다시 한번 또 밀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치고 나가면 15,000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3,000원대에서 더 못 가면 이 종목은 이제 13,000원, 10,000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5,000원 그냥 막연히 들고 있다가 본전 안 오면 또 고생하십니까? 비중 77% 거의 몰빵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든 10,000원에서 11,000원이 지지가 되면 1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때 50% 매도. 내가 만약에 5,000주를 갖고 있다. 2,000주, 3,000주 매도해서 다시 한번 12,000원 라인에 채워 넣고 13,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14,000원, 15,000원 근처 간다면 전량 매도하고 나온다. 이렇게 두세 번에 걸친 N자형 파동을 이용한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13,000원 부근 오면 50% 정도 비중 축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 만나봤고요. 저 이어서도 문자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59님이고요. 카페 24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45,275원이고요. 보유 비중 3% 확인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또 매수가보다는 종가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카페 24 그런데 사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또 앞으로 잠재력도 있다라는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조금은 아쉬워요. 여기서 뭐 실적도 나오는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계속 분기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뭐 예상치보다 조금 뭐 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저는 뭐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유튜브를 통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의외로 추가 어떤 동력이 부족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 비중 3%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될 만한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틀에서 보면 아직 이 추세를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를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러한 저항대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라인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거래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준 모습이 이 4만 원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정말로 이 주가가 뭐 형편없는 모습이라면은 다시 또 이 3만 5천 원 라인까지 급락이 연출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 4만 원에서 이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한 뭐 2, 3% 다시 또 한번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최악의 경우 만약에 쿵 해가지고 3만 원대 요 중반까지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 또 3, 4%, 4, 5%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체 비중 한 15%에서 20%까지도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만한 그러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물론 지난 뭐 2018년의 고점은 우리가 이제 뭐 논외로 치더라도 이 고점 이후에 주가가 엄청 급락을 했고 그리고 2023년도 24년도부터 유튜브와의 그런 그 업무 협약이라든가 또 이 흐름들 속에서의 매출이라든가 실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 월봉상에서의 패턴들을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면은 최소한도 6만 원 선까지는 이번에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증권사에서도 많은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적정 주가 8만 원 정도를 지금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성장의 모멘텀 실적의 안정성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카페 24는 뭐 지금 비중 3%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만나봤습니다. 오히려 중기적으로 접근하면은 매수 비중을 확대해 나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5%에서 20%가량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유튜브 통해서 고민 남겨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현 님인데요. 동진 세미캠 35,00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15% 보유 비중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동진 세미캠 오늘 종가는 31,300원인데요. 그래도 또 삼성전자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T 소부장 쪽들이 사실은 바닥에서 이제 턴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IT 소부장 쪽에서도 종목마다 이제 차별화도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실적단이라든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도요 분기 추정이라든가 나오는 실적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요 동기 대비했을 때 뭐 10% 이상의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이렇게 10% 그리고 2분기도 6%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2024년도 이 4분기 때 493억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585억으로 24%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좀 이제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위치냐면요. 이 월봉의 모습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 자, 이 자리들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의 고점이었어요. 2017년의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7년, 2018년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이는 그 시점에서 같이 후광 효과를 거두면서 2018년 초에 고점에서 무너진 자리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일정하게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지지와 저항을 보이다가 2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2020년이죠. 이때 이제 주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지난번에 이 저항을 돌파를 강하게 해주니까 한 단계 이제 레벨업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IT 소부장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흔들리는 모습들 속에서 제한된 지지와 저항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하락을 했죠. IT 관련해서 쭉 음봉이 월봉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 동안이나 여러분들 하락의 음봉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반등, 눌림 주고 다시 여기 저항을 아직은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걸 어차피 위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매물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으로는 돌파를 못하죠. 문제는 지금은 하단을 어디에서 잡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나왔죠. 어떤 하단입니까? 여기 2만 원, 2만 1,000원이 바로 2017년에 고점이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5만 원까지 갔던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다시 한번 4월에 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급락하면서 바로 그냥 2만 원 요 초반까지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 15% 괜찮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 바로 5만 원까지는 못 가겠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3만 5천 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 3만 5천 원, 6천 원 라인이 또 지난 2020년에 이 직전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차 고점을 형성해 주었던 자리예요. 3만 8천 원까지. 그래서 요 3만 5천 원부터 3만 8천 원은 강한 매물이 1차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근처에 오면은 뭐 한 30%씩 3만 5천 원 근처에서 30%, 또 3만 6천 원에 또 30%, 3만 7천 원대에 30% 해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좋고, 아니면 한 10% 정도는 내가 다음 자리가 나올 때, 삼성전자가 6만 원, 5만 원에서 7만 원, 이제 8만 원으로 가는데 얘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홀딩 전략 주셨고요.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이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쪽 여기까지 가격 올라왔을 때 일부 한 30%가량 차익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실까요? 달바 글로벌. 네, 달바 글로벌이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5,700원에 30%예요. 네, 22만 5,700원에 30%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좀 나왔고 그에 따라서 급락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전망치가 좀 밑돌았더니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와버리네요. 전망도 전망이고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쏠림 현상이에요. 22만 5천 원이면 언제 매수하신 겁니까? 오늘 분할로 좀. 아하. 이게 어저께 그저께 APR의 효과로 달바 글로벌도 기대가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으쌰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가 들어가신 거구나. 예, 예. 완전히 리스크를 테이킹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냥 웃지요 뭐. 예. 근데 예. 참 이 모양이요. 내일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이 달바가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이 상장하고 나서요. 예. 사실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많이 그러면서 올랐어요. 자 보세요. 이게 5월 달에 10만 원 저점을 상장하는 날 저점 찍고 그러고 나서 24만 원까지 더블을 가졌어요. 그러고 3주 정도 하락하고 이번에 이제 또 이 실적 기대감 APR로 인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감소됐다라는 거는 야 이거 뭔가가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는 뭐 어떤 판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저 정도 영업이익률 23% 4%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요 숙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숙성이. 물론 이 상장하고 나서 정신없이 달려오고 3주 동안의 조정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APR의 이 실적과 더불어서 이 모습들을 보시면 APR은 어때요? 이게 근 1년 가까이를 횡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횡보를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바닥을 형성해 줬잖아요. 그리고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하고 지금 달바하고 상장하자마자 2개월 동안 난리가 나고 3개월, 4개월째 이런 도찌형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일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제. 최소한도 여기 이 지난번에 이 저점이었던 자리고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21%까지 갔던 18만 9천 원. 18만 9천 원, 19만 원.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고 하더라도 18만 원.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비중도 30%. 제가 보기에는 한 방에 질른 게 아니고 예. 사자마자 밀리니까 계속 소위 물타기 하면서 반동 오겠지 하면서 계속 매수하신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덧 비중이 30%까지 됐어. 이거 예. 분봉을 보세요. 이거 분봉. 아침에 빵 하고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본장 9시에 땡 하니까 보합에서 그냥 밀려버리고 그러고 반등 주는데 이 거래가 이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벌어진 이거를 일봉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고 반등을 주는데 거래가 실리지를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하면서 음봉으로 그냥 또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반등은 다시 나오겠죠. 그럼 반등이 나올 때 22만 원까지 오면은 땡큐인데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뭐 21만 원 내외, 20만 원 근처 거기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라도 오면 땡큐고 아니면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달바글로벌. 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달바글로벌 만나봤습니다. 비중 축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좀 고민해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재롱전기. 네, 재룡전기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42,000원에 25%. 네, 재룡전기 42,000원에 25%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재룡전기도 계속해서 좀 4만 원 이하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네요, 위원님. 재룡전기는 언제 매수가 되신 건가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 더 올라갈 줄 알고. 이 혹시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신가요? 네. 예.
이 재룡전기를 지난번에도 그렇고 한번 문의가 주셨을 때 이 주가가 여기 이 시점에 있었을 때였었어요. 제가 12시에 바이앤셀 할 때.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잘 가는데 왜 이거는 못 갑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의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미리 꺾여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 매력도 좀 부각이 되면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 하방을 잡고 반등을 준다라면 요 4만 원대 중반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 딱 거기까지 오고 그러고 다시 또 이제 꺾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42,000원의 매수 되신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5만 원 넘어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미적미적대다가 47,000원대에서 그냥 쭉 밀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자, 이제 잘 보셔요. 네. 여기에서 주가라는 거는 항상 그 자기 자리를 나름대로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 저점은 일순간에 관세 얘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월 초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자리고 요 3만 원 자리가 이제 딱 지지가 돼주면서 그 자리를 이제 올라서 줬어요. 그게 이제 3만 5천 원 정도가 된 겁니다. 선을 제가 다시 그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방 잡고 올라오는 과정이 딱 되고 지난번에 4만 7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요거를 한 4만 한 뭐 4,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해 준 자리가 나오죠. 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깨고 있어요, 지금. 34,000원, 35,000원을. 그러면서 60일 이평선까지 밀려 내려오지만은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기특한 거죠, 지금.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4만 원도 또 쉽게 깨버리고 3만 5천 원 가면은 얘는 또 다시 4만 5천 원 가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버텨주고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4만 한 뭐 3, 4천 원, 4, 5천 원은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본전 이상은 갈 수 있으니까 더 그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한 4만 한 2, 3천 원에 50% 매도 또 4만 5천 원 넘어간다, 4만 5천 원 근처 간다, 전량 매도.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전력 네. 관련주로 대응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종목 교체 이야기 해주셨고요. 재룡전기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 이어서도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글과 컴퓨터고요. 네. 매수가는 27,500원이고 비중은 5%거든요. 네. 이걸 좀 더 사도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요. 추가 매수 좀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네, 가면 얼마까지 갈 건지 이렇게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하신 지는 오래 안 되셨나요? 예, 얼마 며칠이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보유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네. 아유, 아주 엣지 있게 1차 매수 잘하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애정을 갖고 뭐 지켜보고 계셨나요? 그동안? 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지난번에 35,900원까지 갔는데 그때는 매수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때 내려가길래 산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네. 때, 야, 그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이때 막 그냥 뭐 소위 소버린 AI부터 시작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막 이래가지고 이때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이 35,000원에 털커덕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밤잠을 못 이루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가면은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열기를 시키고 주가 위치만 딱 보면서 우리가 화면 보이시죠?
네네. 이때는 다들 광분의 시기예요. 항상 주식은 이러한 광분의 시기에 달려들면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처럼 엣지 있게 뭐 요 정도 구간이라든가 여기서 그것도 50%도 아니고 5%. 네. 얼마나 엣지 있게 잘 사신 거야. 딱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한꺼번에 막 사시는 게 아니고요. 뭐 5%가 됐든 1%가 됐든 일단은 매수를 해야지 내 계좌에 있어야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리는 그럼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이 올라갈 때 거래들이 난리가 났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보이면서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직전에 시작할 때 가격대하고 비슷하게 이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지금부터 이제 뭐 내가 만약에 500주가 있다. 그러면 1000주까지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뭐 한 100주, 뭐 50주, 200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시면 되는 거죠.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AI 국가대표 LG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계속 고고싱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이제 하단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주봉이라든가 이 월봉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월봉상으로 보니까 3개월째 올라왔다가 2개월째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25,000원 내외 자리에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자리고. 그런데 여기 자리까지는 그래도 잘 하방을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쿵 하고 또 여기도 2,3,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열어두는 거고. 안 오면 만약에 매수를 못한다. 안 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오면 좀 더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되고. 문제는 계속 이렇게 3만 원만 넘어가면 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네네. 이 꼬리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저항의 꼬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항의 꼬리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 고점에서 물린 애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힘이 약해서 이 종목을 끌고 가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이 꼬리를 잡아먹는 뭐 또 꼬리가 아니라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이거를 만약에 잡아먹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이제 연말에 그럴지 뭐 다음 내년에 그럴지 그건 모르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3만 원을 1차 저항으로 놓고 2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놓고 거기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 3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 이익 실현. 그리고 일정하게는 끌고 가시라고요. 지금 5%처럼 그렇게만 대응하신다면 한국알 컴퓨터가 연말 또 내년 국가 AI와 관련된 이러한 그 흐름에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글과 컴퓨터 전략 챙겨드렸고요. 저희 이어서도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CS윈드 보유하고 계시고요. 49,800원에 15%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CS윈드 같은 경우는 또 3.7% 하락하면서 45,5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CS윈드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이 종목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울리고 웃기는 뭐 이런 말 웃긴다고까지는 뭐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또 이 잠정 실적 나온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익률도 감소하고 또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감소하고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를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뭐 선방을 해 나가고 있다. 또 뭐 풍력 쪽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지금의 이 실적단을 우리가 추이를 보면요.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출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이제 2024년도 매출 계속 감소되죠. 2022년도에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그리고 작년에 이제 3천억까지 갔다가 이제 올해 뭔가 그냥 좀 급증하는 듯 하다가 감소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그나마라도 이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조금 개선되고 내년에 또 조금 위축이 되고 후년에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대감은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 풍력 쪽과 관련된 저쪽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조성을 막 하고 그 기대감들은 계속 있습니다. 항상 이 풍력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또 이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 주가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이 시세 연속성보다는 잠깐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원위치되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원위치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피곤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고 쭉 끌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트레이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월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얘는요, 지금 이 하단부 지지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정을 못 해준 거예요. 계속 위로 가면 갈수록 저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돌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때도 올라갔다가 곧바로 원위치되고 이제 여기서 하방을 잡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6만 원이 절대적으로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만 원을 빨리 안착해 줘야 돼요. 5만 원을 빨리 안착해 줘야만 6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7만 원이 저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49,800원 딱 공교롭게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가 딱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지금 피곤한 거고. 그래서 15% 비중 뭐 크진 않습니다. 조금 더 홀딩을 저는 일단은 권해드리고 앞으로 이 주가가 빨리 5만 원에 안착을 해주는지, 5만 원에 안착을 해준다면은 바로 여기 6만 5천 원 이 라인까지 갈 수 있는 룸이 주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딱 지지와 저항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항, 쌍봉, 주봉상에서 쌍봉을 찍고 여기 라인까지 다시 또 밀리고 이게 깨지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가 겨우겨우 여기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라올 때 그나마라도 거래들이 이렇게 수반이 돼주면서 이 직전의 물량들을 소화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더 힘이 써서 이걸 돌파해주면 7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으로 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저항으로 또 작용이 되면 이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5만 원이 빨리 안착돼 주느냐, 그것만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5만 원이 안착이 돼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야. 5만 원이 안착되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4만 5천 원도 깨고 내려가서 4만 원 초반에 가거나 그때 추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윈드 5만 원 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세명전기 네. 10,000원에 50%. 네, 세명전기 10,000원에 50%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이 꽤 크신 것 같은데요. 세명전기 또 전력 설비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대형주 위주로 쫙 시세를 끌고 올라갔다면 얘네들이 좀 쉬었잖아요. 그렇죠? 듣고 계십니까? 예.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 내에서
저가 관련한 종목들의 전력설비 전선 관련한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명전기도 지난번에 이 고점대를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개선이 돼주면서 아주 급등의 패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좀 이격도 벌어지고요. 여기 직전 고점이었죠. 이게 작년 7월 달에 고점입니다. 10,000원. 그러니까 14,000원까지 갔다가 조금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 50%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10,000원이 넘어오는 상황이 되죠. 예. 그러면 무조건 50%는 매도하셔야 된다고. 예. 다시 그 물량을 밑에서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100%, 뭐 50% 이상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한 10%에서 20% 미만으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대응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명전기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번 어떤 포인트에서 살펴봐야 될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도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네. 주에는 또 우리가 광복절 휴일로 4일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또 미국도 지금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그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뭐 메이저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관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계속 이 3,200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밑에서는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수급 주체들도 다 그러한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순환 흐름을 대비하시고 또 중국과 관련한 이 소비단들 이런 것들이 또 매기들이 지금 계속 이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도 좀 관심 갖고 오늘 오히려 하락 조정을 보였던 조방원주 쪽에서 조선주와 관련된 이런 쪽들을 이제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8.15 이후에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조선 원전 쪽이 또 중심이 돼서 움직일 테니까 주도 섹터 쪽에서는 조선 원전 그리고 소비단 쪽에서 중국 관련한 소비단 관련한 섹터들 이렇게 관심 갖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방은 좀 부진하고 또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그동안 한 달 채 안 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켓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에서 2부 순서 긴급히 제가 투입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또 같이 했는데 이제 종목 상담 코너보다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1시 반부터 네, 2시까지 장중에. 장중에 우리 네. 김앵커랑 같이 또 보게 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종목 상담은 지금 바이앤셀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했던 코너 우리 이용철 용한 전문가께서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 12시부터 1시까지를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하면서 다른 코너에서 여러분들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는데 한 달 채 안 되게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근데 다소 아쉽기도 하지만 저희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이제 1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장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니까요. 네, 그때도 1시에 오셔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찌글찌글거려도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고비들을 잘 넘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6시까지 함께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4시부터 5시로 원래 시간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